대한민국 서울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입니다.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는 우상향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은 상승을 멈췄습니다. 거침없는 부동산 상승을 보여주었던 강남 아파트도 부동산 하락장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지역인 강남 부동산 근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레미안블레스티지 34평형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는 21년까지만 해도 30억 이상 32억에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 사이에 6억이 빠졌습니다. 최근에는 24억 정도의 두 건이 거래되었습니다. 올해 2월 4일에 10층이 24억 2천만 원에 2월 27일에는 24억 7천만 원의 20층이 거래되었습니다. 이러한 가파른 가격 하락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강남에는 역전세의 공포가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의 집주인들은 역전세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역전세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전세 계약 보증금인 전세금이 역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전세 가격 하락이 장기간 동안 이어지는 부동산 하락장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기존에 계약한 전세금과 새로 계약하는 전세금의 차이인 그 차액을 집주인이 내어줘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개포동의 레미안블레스티지 85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20년 11월에 16억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22년 만기에 따른 재계약은 10억 5천만 원에 이루어졌습니다. 불과 2년이 지났는데 전세 보증금 금액이 5억 5천만 원이나 하락한 것입니다. 이 하락분은 온전히 집주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아파트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레미안 포레스트 34평형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는 1년 사이에 5억 7천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21년 9월에 29억 7천만 원의 7층이 거래되었습니다. 22년 11월 가장 최근에는 5층과 33층 두 건이 24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이곳의 전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년 10월에 13억 원의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재계약 때 전세 보증금은 10억 원에 이루어졌습니다. 23년 1월 강남 11구의 전세 가격 지수는 89.15, 2020년 12월 89.7 이후 처음으로 80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남의 신축 아파트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구축 아파트도 그에 따른 영향을 차례대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상승장의 고점에서 강남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은 앞으로 상황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의 40% 정도가 강남구와 서초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입주 물량이 전세 가격 하락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개포 프레지던스자이와 흑성 리버파크에서 입주를 시작합니다. 5월에는 강남구 대치동의 489세대 대치푸르지오 서밋이 입주합니다. 8월에는 서초구 반포동에서 2990세대의 레미안 베일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강남 부동산 아파트의 전세 가격 하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매로 나온 물건이 빠지고 호가가 올라가도 여전히 시세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악성 매물을 소화 과정으로 보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세 대출이 부담되고 집값이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추가로 입주 물량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가격은 당분간 오르기 힘들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인 Fed에서 50포인트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의 금리는 세계 질서의 기준인 미국의 금리를 따라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서 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곧 금리가 완화될 것이라고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상이 끝나고 미국 연준의 발언을 보며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한국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지난 2년간 집값이 평균 약 40% 올랐는데 작년 한 해 20% 정도 떨어졌다고 발언했습니다. 한 기자가 이창용 총재에게 질문했습니다. 자녀가 집값이 절반은 은행 대출을 통해 영끌해서 빚으로 투자한다면 어떻게 답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부동산 투자는 꼭 성공한다는 생각이 잡혀 있는데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과거의 트렌드가 미래에도 계속될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존의 거품이 끼던 부동산 상승장이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이 최근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와 이전 전세 계약에 크게 부족한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하는 바람에 이러한 역전세가 발생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는 신용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전세 세입자에게 시세가 내린 전세금의 차액만큼 이자를 지급할 테니까 더 살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상황이 보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입장이 역전되었습니다. 오히려 만기를 채우고 집을 비우려는 세입자가 갑의 위치인 셈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일까요? 그 이유는 높은 금리 기조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전세 수요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강남의 입주 물량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강남권의 전세 가격 하락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금리에 따라 대출 이자 압박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미분양 물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하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보였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강남을 비롯해서 부동산 아파트를 매수할지 고민 중인 투자자들은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민해보고 신중히 매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